네, 글로벌 경제 면밀하게 살펴볼까요? 뉴욕 증시의 나침반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주말에 군사행동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으로 좀 매수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이 그동안 오른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3일, 3, 4일째 올랐거든요. 네. 오늘 4일 만에 오늘 좀 하락세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폭 자체도 크지도 않고 상승폭 자체도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거의 일주일째 그냥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역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 계속 해외 뉴스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항공모함이 2대인가 또 그쪽으로 갔다고 그러죠. 이란에서는 전쟁 준비 다 돼 있다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주일 안에 아니면 열흘 안에 뭔가 결정이 날 것이다. 앞으로 더 단계를 나갈 수 있다 얘기하면서 경고를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 어제도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유가가 또 다시 올라가면서요. 유가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시장이 3대주사 안 내려갔고요. 상대적으로 또 러셀 이천은 또 소폭이나마 강보합 정도로 마감될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변동성 지표가 흔히 해서 공포지수가 20포인트 이하였는데요. 오늘도 20포인트를 살짝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5, 6% 떨어졌고 오늘도 5, 6% 올라간 그런 흐름이 보여오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특징들 한 2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들은. 가장 큰 거는 크게 움직였던 것은 월마트입니다.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았지만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요. 장 시작 전에는 한 3, 4%까지 떨어졌다가요. 또 장중에 또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CEO가 이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이 되겠는데 실적 가이던스 낮춘 것은 최소한으로 우리가 제공한 거고 그거보다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한 2% 올라가다가 결국 또 마이너스로 오늘 마감됐습니다. 하루 종일 크게 움직였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주로 좋아하실 만한 걸 작년 가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또 웬만한 분들 이거 처음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샀던 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많은데요. 이게 이제 피그마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그마가 나오면 이제 어도비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서 새로운 세상 다 쓴다고 얘기하면서 엄청 좋았다는 건데요. 오히려 상장한 날 이후 전후가 제일 비쌌고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보다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했는데요. 매출 이익 모두 기대 이상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좀 좋게 발표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30-40% 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진율은 좀 압박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튼 오늘 피그마가 좀 반등한 거 정도가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주식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그마도 요새 화두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주식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게 예. 보셔도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오늘 피그마를 굳이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상장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또 대박이 날 것이다 하면서 몰려들어와서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코 그렇게 재미없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지나고 나서 이익도 좀 확실하게 많이 보여줘서 안정된 다음에 주가를 투자하더라도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식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 세상을 바꿀 것 같고 IPO하면 이번에 못 사면 오늘 못 사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늘 그렇지만 기회는 넘쳐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PO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소프트웨어 최근에 위기론이라는데 잠시 후에 또 헤드라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도 제한적이고 또 오늘같이 내려도 크게 내리지는 않는데 참 일주일째 소강 상태다라고 했는데요. 오늘의 인사이트 주요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요한 시대. 자, 오늘은요, 국가별 연초 대비 수익률을 살펴보면서 이제 2월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국가별 자산 전략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분명히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미국 네. 기준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가 이제 더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 5년 전부터 미국 주식 열풍을 불어서 많이 이제 분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그리고 이제 미국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미국 사람들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랑 반대입니다.
해외 투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미국 주식에 올인해 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좀 반전의 스토리가 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각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10년간요, 글로벌 증시를 호령하던 미국 증시의 수익률이 상당히 올해 좀 재미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요, 미국 외의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가 S&P 500 대비 8%포인트나 상회하는 수익을 올려가면서요. 지금 보시면 지금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주식과 미국 주식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주요 국가별로 보더라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SCI 코리아죠. 여러분 흔히 얘기해서 이제 코스피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게 약간 다르지만 이제 MSCI 코리아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비 테퍼가 샀다는 거, 처음으로 샀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MS 코리아의 핵심이 되는 거가 코스피랑 가장 큰 차이, 코덱스 EB랑 가장 차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이제 그거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MSCI 코리아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MSCI USA, MSCI 차이나, MSK는 상당히 지금 부진한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금 흐름은 어떠냐? 자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요. 국제 수익형이요. 그러니까 미국 235의 해외 주식으로 ETF로 유입된 규모가 521억 달러로요. 2000년 집계일의 최대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미국에서도 해외 주식으로 돈이 이제 많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런 추세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앞으로 진행될 단연간의 어떤 시기의 시작일 뿐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S&P 500과 이머징 마켓의 가격 비율을 보면 상당히 보면 너무 올라더라도 S&P 500이 상대적으로 이머징 마켓 때문에 너무 상대적으로 강했던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이 작년까지 하반기에 집중됐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글로벌 증시가,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매력이죠.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데이비 테퍼가 왜 지금 한국 주식을 샀느냐 얘기할 때도 보면 MSCI 한국의 지금 비율이, 그 PL 비율이 10배까지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9.9배가 나오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 10.1배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S&P 500은 몇 배냐? 22배. 니케이 같은 경우도 21배가 나오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16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가 절대적으로 저렴한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작년 대비 올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해서 이어지고 있죠. 1,440원, 50원 좀 내려갔다 하더라도요. 근데 보시면 달러화는 최근 1년 동안에요. 최근 360일 동안 한 8%에서 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올라갔냐? 유로화가 좀 올라갔습니다. 유로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떨어졌지만 유로. 그러니까 달러 반인 것들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인도 같은 경우 신혼정부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이게 보면 그들 국가의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정부 정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지금이야 좀 많은 분들이 코스피 올라가서 좋다고 하고 상법 개정 1차, 2차 이번에 3차 얘기한다고 제가 뉴스에도 본 것 같은데요. 3차 상법 개정에서 더 좋아진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전만 보시면, 1년 전, 2년 전만 보시면요. 대한민국에서 상법 개정하면은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상법 개정이 호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언론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주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상법 개정, 우리나라 상법 개정 가장 큰 이슈가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은 이거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상법 그런 것들이 하면 세상에 큰일 날 것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머쓱해져 있는 그런 수기가 되겠네요.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큰 틀에서 보면 탈미국화죠. 미국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전 세계 공통의 시장 다른 쪽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축보다는 소비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나 이머징 마켓 위로
유럽 같은 데 상대적으로 저출률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그림이 흥미로운 그림인데 미국 투자자들이요. 해외 주식의 순 포지션이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미국 내 주식을 더 샀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계속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올 설날 때도요. 사상 최대 규모로 해외 출국자 수가 나왔다는 뉴스 보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는 갈수록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외 여행 경험이 많은데요. 제가 흥미로운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은요. 젊을수록 해외 나갔던 사람이 적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미국에 집중된 투자, 미국에 집중된 여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그러면 제가 꾸준하게 이런 글로벌 분산 투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글로벌 분산 투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미국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것을 할 경우에는요. 이미 미국을 꾸준히 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 분들은요. ACWX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식 투자가 들어가요. 미국을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다 들어가고요. 일본도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두 번째 많은 것이 삼성전자죠. 제일 많은 거가 TSM이 되겠고 그다음에 ASML 같은 거.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다 들어가는 것들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 한국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들은 이걸 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미 미국도 아직 별로 안 했다 하신 분들은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ACW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전 세계 주식을 한국 주식 포함해서 한 번에 사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국내 상장돼 있는 거, 연금저축 뭐 이런 거 ISL 통해서 국내 상장된 걸 하시겠다 그러면 똑같은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타이거에서 작년인가 상장한 게 있던데요.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0060H0인데요. 어제 마감 기결을 보면 12,235 주식이 개가 12,235원인데 전 세계 총 48개국이에요. 역시 이제 미국도 포함되어 있겠고요. 선진국, 개발도상국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0,000개 주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미국이 62%, 미국이 아닌 것이 38%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꾸준히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주식을 한 번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랑 좀 다른 게 미국 주식의 독주 체제가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방법도 직접 알려드리고요. 실제로 MSCI 코리아가 지금 독보적인데 어제 말씀드린 EWY 전략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테슬라 사이버캡 생산 시작. 요새 테슬라 어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일단 거래량도 그렇고 좀 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사이버캡 생산 양산 확정됐습니다. 인류 사이에 좀 전환점이 될까 굉장히 관심이 큰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 그 의미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인데 핸들이 안 달려 있는 그 자동차거든요. 사이버캡이요. 그러니까 전용으로 이제 로보택시 전용으로 나온 것이 되겠고 아니면 언젠가는 정말 모든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다니는 자동차에 핸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꿈만 같은 얘기인데 그게 현실화됐고 그것을 첫 번째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일론 머스크가 매번 약속을 지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약속보다 빨리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라든가 유튜브에서 영상 보신 분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여하튼 그 자동차를 생산을 시작했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첫 번째 생산하고 그걸 직원들이 박수치고 이런 것들이 영상에 공개됐는데 여하튼 첫 번째가 이제 보여주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로보택시가 앞으로 이제 웨이모랑 해서 전면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무리 지금 웨이모가 됐건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됐건 간에 로보택시에서 사업을 하고 싶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자기 집에 자기 마당에서는 할 수 있겠고 자기 도시가 있다면 어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잠시 뉴스도 보셨겠지만 뉴욕주에서 이거 지금 로보택시 지금 이번에 안 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국
각 주 아니면 각 도시에서 이거 허가를 놔야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서울에서 로보택시가 가능하겠느냐를 갖고 여러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요번에 그게 허가가 안 났다라는 것이 잠시 전에 뉴스에 보셨습니다. 여튼 주마다 도시마다 많이 다른 입장이 되겠는데요. 여튼 로보택시를 갖고 있는 그 추진할 사이버캡 대당 3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3만 달러일지 모르겠지만 3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생산을 시작한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FSD가 약간 멈칫다가 이번에 다시 또 합의를 봤거든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마다 약간 도시마다 약간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테슬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테슬라는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시피 자동차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얘기했다시피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죠. 서비스를 하는 회사, 운송을 서비스하는 회사. 그래서 로보택시 앱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테슬라랑 결국 스페이스X랑 그리고 앞으로 xAI랑 어떻게 합종 연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거가 아마 테슬라의 주가를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는 여전히 투자 의견 자체는 중립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목표 주가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위도 많이 열리고 아래도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은 장기적으로 일론 머스크나 그 사업에 대한 관심 있으면 그냥 보유하시는 거가 되겠고요. 네. 조금이라도 흔들걸리면 앞으로도 변동성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였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잔혹사, 생존자 리스트입니다. AI 시대에 도태될 수 있다는 소프트웨어 주식들. 다만 UBS에서는 생존할 AI 소프트웨어 4개의 종목 리스트를 꼽았습니다. 그 살아남는 것들이 진짜 더 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흐름, 사실 정확히 보면 작년 가격도 안 좋았던 것이 소프트웨어 쪽이 안 좋았고요. 주가는 많이 안 좋아졌죠.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랑 팔란티어가 대표 주자가 되겠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보면 세일즈포스, 어도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피그마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성장주에서 폭락주로 대표적인 분류가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베론스나 CNBC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전체 지수 차원에서 보더라도 쉽게 해서 과매도 국면까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RSI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30%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과매도 있는 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결같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허브스팟이 됐건 팔란티어 됐건 간에 실적이 나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나왔던 엔트로픽의 크라우드라는 것들이 그 코워크라는 것이 나오면서 전체 또 한 번 시장을 억눌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아시는 헤이즐 AI라는 곳에서 텍스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나오면서 또 관련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 사상치 효과가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로봇가 또 전쟁을 다 한다 그러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월가나 IB에서는 지금 많은 투자 심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냉정히 보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폭락 시기에 살아남을 만한 주식들을 얘기하고 있고 AI가 아무리 했더라도 한 지도도 만들고 맵도 만들면서 뭐 JP모건에서 만든 15개 주식 이런 거 많이 월가에서 많이 유행하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UBS는 생존자라고 얘기해서 4종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오토데스크, 허브스팟. 한결같이 주가는 많이 떨어진 주식인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들이 모두 소프트웨어 쪽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달러가 앞서 보여드렸던 약세에 따라서 오히려 해외 매출을 따라서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은 많고 우려가 많이 있지만 실적 보면 멀쩡하다.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가운데 리스트. 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예. 실적은 멀쩡하다. 네.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